네, 저는 아까 원장님이 잘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엊그저께까지 지금 차준환 선수랑 시합을 뛰고 이제 그 독일에서 오다가 코감기를 세게 걸려가지고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더 피지오랩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력을 이렇게 하고 왔고,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좀 지금 3년째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은 좀 많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운동선수를 처음에 원래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체육과를 들어가게 되고, 체육과를 졸업한 후에 대표팀 생활을 하다가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신경계적인 문제가 좀 심하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치료과로 편입을 해서 다시 이제 편입한 후에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고 이제 다시 팀을 들어간 케이스라서 굉장히 병원 컨퍼런스가 아침에 참 오랜만이네요. 네, 오전에 참 많이 힘든 일이긴 한데, 네. 거의 이제 저도 여러 교육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제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같은 거를 배우더라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제 운동선수였었고 체육과를 졸업을 한 후에 다시 물질을 간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과를 졸업을 하고 팀에 있다가 저희 팀에 있었던 봅슬레이 선수가 이제 썰매를 4인승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한 명당 거의 한 120kg씩 되거든요, 체중이. 그리고 썰매 무게까지 해서 한 600 한 3, 40kg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게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간을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경기인데, 4인승 경기를 하다가 썰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게가 전부 다 이렇게 목으로 와서 선수 한 명이 원래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 귀 청력이 안 들리시는 원래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가끔 보시면은 자석처럼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붙여야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력 장애가 애초에 뇌에 있는 상태인데, 썰매가 넘어지고 나서 뛰어가가지고 선수들을 빼보니까 반신마비였고요. 순간적으로 목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반신마비였었어가지고 처음에 딱 빼자마자 메디컬들 달려오고 할 때 감독님 달려오고 뭐 해야 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 때는 말이죠. 이제 체육과에서 신경이란 거는 뉴런이 끝이었었어가지고 아예 그 이상을 배우질 않았었거든요. 그냥 뭐 해봤자 뭐 한 축삭, 절단 이런 정도까지밖에 안 배웠었어가지고, 억지로 고집을 피웠으면 평창올림픽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표팀을 바로 그만두고 물치를 가서 조금 이렇게 신경계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죠. 원래 그전에는 제가 체육과에서 공부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두 개가 다였거든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근육과 뼈 위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뇌에서 신경이 오더를 내려서 근육이 움직여야 뼈가 움직여서 그게 오더가 내려와야지만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조금 신경계적으로 선수들을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포츠 쪽에 있는데 거의 쓰는 테크닉 같은 경우는 신경계 테크닉을 매우 많이 쓰거든요. 신경계 쪽, 특히나 PNF 쪽 많이 쓰고 뭐 DNS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서티는 없어요. 네, 서티는 없는데 이론을 너무 힘들게 배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발달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되죠.
이제 슈파인 프론, 롤링, 쿼드랍, 크롤링, 시팅, 닐링, 스쿼팅, 그 다음에 스탠딩 되고 이제 걷게 되고, 저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발목 재활이 지금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었죠. 이제 발 인대가 아예 뭐 나가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2도든 3도든 상관없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로 대부분 수건을 당기는 걸 하든지 세라밴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공깃돌을 뭐 하든지 뭐 바둑을 하든지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기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 위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볼을 통해서 요새는 조금 발에 대한 재활을 많이 조금 접근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저도 가끔 이렇게 애들 시키다 보면은 그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는 잘 알고는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한 선수한테 과연 이게 맞는 접근인지 안 맞는 접근인지는 조금 좀 더 많이 알아야 그 선수들한테 조금 더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새는 이런 재활 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죠. 뭐지, 도르시플렉션, 플랜타, 인벌전, 이벌전 이런 대표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였었는데 저는 스케이트를 탔었어가지고요. 좀 발에 대한 부상이 많았었고 그래서 조금 더 발에 대한 거를 많이 좀 보려고 했었었고 대표팀 가가지고 이제 그 외국 시합 같은 데를 가면은 이제 외국 AT들이나 아니면은 물리치료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조금 뭐랄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그냥 서로 자기 팀원들 케이스를 갖고 가서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 이게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가지고 미국 친구한테 불러보면은 미국 친구가 잠깐만 캐서린한테 물어볼게 해가지고 캐나다 애를 불러와요. 캐나다 애가 프랑스 애를 불러오고 프랑스 애가 독일 애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 선수 한 명을 두고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죠. 근데 고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결론적이었던 게 하나가 다른 해외에 있는 피지오들이랑 AT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딱 간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체대를 졸업하고 카셉, 카타, 뭐 KCA 다 하고 물리치까지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체육 쪽도 마찬가지고 물리치료 쪽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건은사를 따셔도 발의 레이어는 4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하고 끝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따로 세세한 근육이 안 들어가요. 근데 해외에 있는 물리치료사 이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과정의 서브로 어제 족부학 같은 거를 듣더라고요.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그 의대 쪽에서 수업하는 교수님들한테 저는 이런 걸 해서 조금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청강을 해서 그런 걸 듣기도 하는데, 작업치료사 쌤들 같은 경우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보다는 저는 이제 손에 대한 재활은 조금 더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OT 선생님들이 이제 손이나 시각이나 여러 이런 재활이 메인으로 돼 있으면은 저희는 정말 많이 삐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여러 기타 등등에 대한 재활이 돼야 되는데, 해당 근육이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평발이 심해져 가지고 프로네이션 신드롬이 심해진다 라고 하면은 모두 다 아는 게 발바닥 아치를 올리면 되겠죠. 근데 그 아치를 올리는 근육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이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엄지랑 검지 사이에다가 펜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꽉 조이면 올라가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조금 좀 미세하게 해부학을 좀 많이 들어가 보다 보면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의 관점이. 그래가지고 저는 요 근래에 그 카데바에 대해서 좀 많은 이슈가 있어서 조금 못 듣긴 하지만은 저는 카데바를 한 2번 정도 들으면서 조금 좀 세세하게
제가 하려고 하는 곳들에 대한 근육이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만져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아 진짜로 여기에 있는 머슬 텐션은 이렇고 여기가 여기로 이어져 있고 생각보다 저희가 배웠던 해부학이 이제 뭐 원장님은 이제 잘 알고 그러시겠지만 오픈을 해보면은 이 부착 부위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은 근데 그런 부착 부위라고만 그냥 저희는 책으로만 그냥 2D로 배우기 때문에 이 막상 무릎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깥쪽이나 안쪽 인대에 그냥 뭐 LCL, MCL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깥쪽이 아파, LCL 아니면은 뭐 장경인대 쪽 라인 끝, 그러면 뭐 때문에 아프지? 생각보다 햄스트링에 바이셉스 피모리스가 조금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티비아의 그 위에 쪽 서페이스가 조금 더 크다든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필드에서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가 오건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제 고객님들이 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근육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 양심 선언을 하자 보면. 근데 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하게 아이패드를 꺼내서 이 근육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오리진 인설션을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가끔 그런 해부학 어플 보면은 비어있는 서페이스들이 있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비어있는 공간. 그러면은 그 비어있는 공간이 지방으로만 차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그 부분에 이제 통각 신경을 느끼기도 하고, 페인 앤 템퍼러처, 터치 앤 프레셔 같이 프리 너브 엔딩이나 여러 기타 등등 신경 루트가 어떻게 내려오고 걔네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쪽 스킨 밑에 같은 경우는 통각신경이 좀 더 많이 발달돼서 여기는 페인을 더 많이 느끼는 부위고 이런 게 카데바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 노란색 신경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쪽이 그래서 통증 역치가 낮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통증을 느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게 딱딱딱 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총 4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저희 이제 다른 쌤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진짜 가끔 선생님들이 레이어가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지만은 진짜 계세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주로 시작을 하고요. 발바닥부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지 쪽을 이어주는 엄지를 벌려주게끔 하는 이 근육이 있고요.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중요 머슬들 같은 경우는 별표가 쳐 있거나 아니면은 노란색 박스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미세 해부학을 봤었을 때 이렇게 됐구나 라고 끝났었었는데 제가 왜 물리치료학과를 들어왔는지에 대한 초심을 생각을 해서 다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경이 담당을 하는지를 조금 봐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라크로스 볼을 발에다가 오지게 문댄다고 절대 발에 대한 감각이 액티베이션, 파실테이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게 중요한데 저희 환자분들과 선수들은 적당히라는 게 없죠, 대부분. 안 하든지 과하게 하든지. 적당히는 저희가 딱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몇 번을 하세요 해서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서 드린다고 한들 안 하시니까 대부분들이 그냥 기억날 때 병원 가서 다시 운동하기 전에 해야지 엄청 문대다가 그 전날 문대다가 와요. 발을 봤어요. 발이 엄청 부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타겟팅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붓기도 빠지고 여러 운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저런 그 별표가 쳐 있거나 이제 노란색 박스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지 벌리게끔 하는 근육 같은 경우는 메디얼 플랜터 너브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 디지털럼 브레비스라고 그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수건을 당기는 그런 그 사진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 근육들이 사용이 되겠죠. 진짜로 엄청나게 이렇게 얇은 텐던들과 근육이 이렇게 쬐끔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따로 이제 또 다른 근육들이거든요. 서로가 각각. 이 텐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딱 데려오고, 이 근육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저게 뭘 하겠어, 쟤네들이 다 발가락을 권유를 하거든요. 가장 밑에 면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볼을 굴리다 보면은 얘네가 가장 먼저 타겟팅 돼서 자극이 되겠죠. 가장 먼저 타겟팅이 돼서. 근데 물리치료사 쌤들도 잘 알고 그러시겠지만은, 신경계가 활성화되려면은 걔네들을 어떻게 파실테이션을 시켜야 이 머슬들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육들이. 이쪽 근육 같은 경우는 그냥 바깥쪽, 이거 새끼발가락을 벌려주게끔 하는 근육인데, 주로 새끼발가락을 벌리는 일반인 분들은 많이 없어요. 저희도 보면은 지금 체조나 아니면 발레 하는 애들 빼놓고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발에 대한 근육인데, 저기는 이제 제가 아까 별표 치고 노란색 박스는 이제 평발이나 아니면 발에 문제가 있을 때 발에 이제 주로 평발이어서 무너졌었을 때 얘네들을 세우는 근육들을 메인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이 근육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화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엄청 핏하게 신는 신발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티벨리스 포스테리아나 다른 근육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얘네가 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벌려지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쪽 바깥쪽 근육도 조금 담당을 해야 되고, 근데 얘네 근육이 잘 안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게이트가 이 방향으로 되지 않고 뒤꿈치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죠. 주로 발이 처음에 게이트를 한다고 하면 힐 컨택을 하고 바깥쪽 날을 닫고 그 다음에 토우프가 되는 방법처럼. 그래서 저 근육들이 굉장히 무뎌져요. 사실 굉장히 저 근육들이 잘 작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라투스 플란테라는 머슬들이 안에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진은 솔직히 원장님은 이해하시기 편하겠지만 저희는 이게 진짜 편할 거예요. 저희는 이걸 봐도 뭐지, 직접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 그냥 건드려 봐야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저희도 할 때 이 책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같이 근데 보셔야 조금 그 딥하게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엄지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뼈가 두 개가 있게 되죠. 시세모이드 본이라고 그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두 개가 나오죠. 얘네가 이제 여기 그 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편하죠. 근데 요 어딘가에 붙어서, 분명히 저희의 책에는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발 해부에 보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이쪽으로 얘네 쭉 해서 여기 발 중간쯤에 끝나야 되는데 여기 슉 와가지고 중간이긴 하네요. 네, 이쪽 근처로 해서 얘네들을 그래서 주로 밸런스 훈련을 하게 되면은 트라이포드라고 하죠. 엄지발가락이랑 새끼발가락이랑 뒤꿈치를 꽉 누른 상태에서 밸런스 훈련을 해야 밸런스가 좀 더 잘 잡힌다. 거기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근육 중에 하나고요. 플렉서 할루시스 브레비스.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발가락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로아치가 있고 가로아치가 있으면 가로아치를 좀 더 많이 써줄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근육을 오더를 내리고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뼈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 평발이 돼버린 혹은 기능성 평발 같이 펑셔널 풋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 올릴 수 있어요. 뭐가 돼야 되면 그
정렬이 그 발뼈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맞아져야 올라가겠죠. 근육이 그냥 막 혼자서 힘을 못 쓰고 바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은 조금씩 힌트들이 신경이랑 그 액션 보면은 어느 신경이 어디 쪽으로 내려가니까 어덕터 머슬이니까 얘네에 대한 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얘네에 대한 텐션이 너무 세면은 톤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이 머슬이 너무 톤 다운이 돼 있으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조금 근육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도 사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발등에도 위에 쪽이죠. 발등에도 발등에도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걸을 때 잘 보시게 되면은 힐 컨택을 해서 토 오프가 되기 전에 딱 미드 스탠스에서 신발을 잘 보시게 되면 신발이 넓어져요. 그리고 발을 들면은 신발이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신발이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 이쪽 얘네에 벌려주게끔 하는 가운데 MTP 조인트들이 벌려지게끔 벌려졌다 모아졌다 벌려졌다 모아졌다가 돼야 되는데, 스케이트 축구화 아니면 엄청 핏한 신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체중 지지에 있어서 에이비덕션을 못하게 되죠. 계속 어덕션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소메트릭하게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피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로골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한번 여기 발등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하늘병원인가 솔병원인가에서도 발등이 아프다고 해서 요 근처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요 사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살짝 뼈에 피로골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제일 큰 문제는 발을 못 써요. 네, 너무 많은 과훈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쪽 근육들을 좀 잘 보고, 엄지 발가락을 굽히게끔 하는 가장 센 플렉서 할루시스 롱구스라고 발 논문 같은 경우 많이 보면은 저 약어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TBR nerve가 담당을 합니다. TBR nerve. 그래가지고 TBR nerve, 그러니까 즉 마이오토미 있고 도마토미 있잖아요. TBR nerve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 위에 쪽 레벨인 세이크롬에서 얘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가끔 가다가 꼬리뼈 골절인 줄 모르시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방사통이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꼬리뼈가 골절이 됐었었는데 본인은 모르시고, 근데 평발이에요. 발목이 너무 많이 아프대요. 꼬리뼈를 교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상 미국은 가능은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내려오는 신경 nerve가 내려오는 쪽 라인이 좁아지게 되면은 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무뎌지게 되죠. 그러면은 엄지 발가락부터 못 쓰게 되면은 게이트 같은 게 다른 신경의 문제가 아닌데, 저도 한두 번 보기는 봤는데 이 발가락들을 잘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풋드랍도 아닌데 풋드랍 같이 조금 이상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이렇게 게이트가 정확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스텝페이지 게이트도 아니고 설컴덕션도 아니고 애매하게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찾아 나가다 보면은 좀 팍스 사진 보다 보면 여기가 왜 그러지? 원장님 여기 한 번만 찍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부러진 걸 모르셨구나, 이렇게 해서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플랜타 인트로시스가 있고요. 페로니어스 롱구스, 이제 발목 같은 거 삐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강화시켜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죠.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 운동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컴팩스라고 정기적 자극 시그널을 줘가지고 근수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주로
페로니우스 롱구스가 이쪽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오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피빌라에서 시작해서 이쪽 바깥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인발전이 되거나 혹시나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잘 생각을 해서 어디를 어떻게 부착 부위를 해서 컨택을 하셔야 되고, 가끔 페로니어스라고 하고 피빌라리스라고도 하죠. 근육은 몇 개가 있죠? 페로니어스가 3개입니다. 2개 아니에요. 네. 페로니어스 롱구스, 브레비스, 그 다음에 털티어스라고 세 가지입니다. 네. 대부분 2가지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가장 많이 저희 센터에 오는 선수들 중에 발에 대한 기능 부전이 온 선수들 같은 경우는 디스펑션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유독 엄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엄지를 잘 못 쓰거나, 이게 저도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고 여기 뼈 2개고 여기 뼈 2개고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고 그렇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손이 자유스러운 것처럼 발도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저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가락이 자유롭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벗겨서 맨발로 이제 발가락 운동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같이 통으로 운동하시거든요. 엄지발가락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엄지발가락 누르고 4개만 들어보세요. 같이 들어요. 이게 아예 머슬을 쓰는 거에 대한 인지 자체가 세퍼레이트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 쪽을 세세하게 조금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팔페이션이 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된다는 쌤들도 계시고 안 된다는 쌤들도 계시고, 분명히 팔페이션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돌시플랜타 해서 봤었을 때는 여기가 분명히 딱딱딱딱 튀는 게 그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같은데, 카데발을 들어가 보면 이거는 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세하게 요 사이가 그 사이 쪽이 잠깐 만져지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주로 운동을 많이 하죠. 완전 뼈 쪽에 붙어있는 머슬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시작하는 데는 여기 시작하는데 끝나는 곳은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이게 발바닥입니다. 발등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타이트하냐,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냐 내려가 있냐에 따라서 요족인지 평발인지에 대한 것도 나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MRI 같은 것들을 찍다 보면은 이제 다이섹션을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면에서 어느 텐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조금 이런 그 면적인 걸 조금 알아야, 만약에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아씨 여긴 뼈인데 뭐지? 라고 하신 그런 게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런 다이섹션 같은 거를 조금 좀 잘 봐주시는 게 좋고, 뭐 흔히 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서브탈라 조인트겠죠. 제일 많은 만성 발목 불안정성, 그러니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일으키게 하는 건 서브탈라 조인트라서 컨퍼런스를 가도 발목 불안정성에서는 항상 나온 애들이고, 발목은 안정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동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네는 주로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거고, 저희가 발목 가동성을 내게 되면 여기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멀리건 테크닉 같은 걸 해가지고 너무 잘못 당겨버리시면 불안정성이 너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조인트를 컨택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게 들어가거나 운동을 하셔야, 내가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 해서 진짜로 그냥 벽에다 대고 이것만 백날 한들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근육 여기 그 발목 앵클 ROM을 늘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흔히 그냥
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체중 지지로 인해서 발목각을 많이 내게 되죠. 체중 지지로 인해서. 근데 이따가 한 3년 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대로 그 운동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은 앵클 도시플렉션의 각이 조금 잘 나온다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자면은 요런 면에서 저런 초록 색깔 박스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막상 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커트가 다 돼가지고 설명 싹 다 듣고 커트해서 다시 안쪽 레이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상 조금 딥한 이런 사진들을 카데바를 조금 자주 보시다 보면은 내가 여기 하려는 곳이 여긴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발 근육들 중에 메인 머슬 중요하다고 한 애들 중에 메디알 플랜터 nerve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레럴 플랜터 nerve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맥 동맥 사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라크로스 볼 같은 걸로 열심히 문대다가 보면은 얘네 신경들이 바보가 돼요. 바보가. 그래서 막 문대고 오셔서 운동하면은 더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숙제 안 하셨어요? 했는데요.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은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과하게. 그래서 저런 신경이 어디가 어떻게 지나가니까 다른 근육들을 컨택을 하려면은 그 발 이 안쪽 면에 내려오는 신경에 진동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볼을 발에다가 두고 그 상태에서 뭐 발가락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육에 대한 컨택. 그래서 얘네들의 신경은 플랜터 nerve나 아니면 tibial nerve, 얘네들은 결국 어디에서 내려와요? sciatic nerve에서 분리가 돼서 내려오게 되죠. sciatic nerve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common peroneal nerve는 이쪽 바깥쪽으로 할 거고, tibial nerve랑 플랜터 nerve가 쭈루룩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발만 쭉쭉쭉쭉 보다 보면은 흔히 재활을 하다 보면은 근막 컨셉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한 부분에 대한 재활을 하다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상 원인이 A가 아니라 C일 수도 있고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룰 아웃을 잘 해서 하나하나를 커트해서 진짜로 원인이 뭔지를 찾아낸 상태에서 A를 먼저 할 거냐 C를 먼저 할 거냐를 생각을 해서 재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사이아틱 너브 쪽, 그러니까 흔히 그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좌골신경에 문제가 와서 얘네가 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위에 쪽 레벨이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발근육 이렇게 쭉쭉쭉쭉. 노란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경이겠죠. 근육이 아니라 신경들. 저렇게 뼈 근육 사이사이에 얘네 흰색은 텐던이겠죠. 요 사이들은 다 신경들이 쭈르륵 지나가니까 저희가 발을 매뉴얼을 하든 아니면 발 운동을 한다고 한들 굉장히 많은 센소리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신경이 엄청 분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디벨롭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신경은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아치랑 가로아치로 올릴 수 있는 근육들을 어디를 할 건지 잘 생각을 해서 컨택을 들어가 보시면 되고, 다시 사이아틱부터 해서 tibial nerve, common peroneal nerve에서 내려와 가지고 tibial nerve 쪽으로 쭉 메디얼 파트로 들어와서 저렇게 근육들이 쭈르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보면 tibial nerve, 무슨 nerve 해가지고 L4-5가 있고 sacrum 2-3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어툼, 덜마툼이 있어요. 진짜 발 문제가 아니라 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이 원인이 아니라 위 때문에 발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발만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안 되죠. 뭐 되기는 할 거예요. 발 재활을 한다고 해서 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코어 운동도 시키고 밸런스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잡히긴 하겠죠. 속도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이제 질환이랑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에서 아까 이제 근육을 얘기했는데 그 근육뿐만이 아니라 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랜터 파시아죠. 플랜터 파시아. 족저 근막. 예. 플랜터 파시아는 이쪽 이 발가락 1, 2, 3, 4, 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칼케니어스로 어태치먼트가 돼서 아킬레스 텐던을 통해서 파시아의 관점으로 보면은 쭉 후방 체인으로 전부 다 이어져 있죠. 근막경선학의 기준을 해보면은 7개의 라인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몸 체계는 유기적으로 움직임을 받게 되고, 로도시스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텐션으로 인해서 신경악과 내려가는 얘네들의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근막경선학적으로 어디가 타이트하고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주로 얀다의 근육불균형에서 그 뭐 어퍼크로스 신드롬, 로우 크로스 신드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얀다 선생님이 2012년인가 연대에 오셔가지고 진짜 아니 2012년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쓰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연대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시아인들은 로도시스가 안 심하대요. 네. 그 가끔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면은 그 보디빌딩 하는 쪽 하시는 분들 중에 비키니 하시는 분들 후방으로 해가지고 자세 취하시는 거 있잖아요. 꺾는 거. 외국 가면은 그냥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엉덩이가 여기 달려 있어요. 진짜 많아요. 와, 그러면은 저 정도면은 로우 크로스 신드롬을 확실히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돌아가 있어요. 너무. 미국에서 마라톤 대표팀 그 아시안 게임 나가려고 미국 대표팀 선수들이랑 훈련을 하는데, 걔네들 중에 코치가 진짜 엉덩이가 여기가 아니라 진짜 엉덩이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다리가 기나 했는데 계속 허리 아프대요. 아, 너는 이러니까 운동을 길게 못하고 코치를 한 거구나 말하니까 본인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코치를 했대요. 네. 본인은 자기 몸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몸이니까 아니야, 넌 할 수 있었어. 그랬대. 아, 그러기엔 나는 너무 늙었어. 그래가지고 안 하더라고. 열심히 말만 하시고. 그리고 프로네이션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발이 기능성 평발이든 혹은 Q앵글 각이 커지면서 무너지게 되든, 밑에가 원인이든 위에가 원인이든, 펠빅이 안티리어 틸팅이 되면서 힙 IR이 되면서 티비아에서 이렇게 원인이든, 발이든 무릎이든 골반이든 어찌 됐든 뭐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프로네이션 신드롬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거 같은 것도 발달 운동학처럼 머리부터 발끝을 할 건지, 발끝에서 머리를 할 건지, 몸 중심에서 몸 쪽으로 할 건지, 몸 쪽에서 몸 쪽으로 할 건지에 대한 컨셉은 자기 스타일로 짜면 되죠. 누구의 방식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내 방식에 대한 컨셉으로 이 해당 선수한테 조금 더 종목 특이성으로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만약에 평발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져 있죠. 그러면은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들인 것 같아요, 쌤들이. 뭐부터 해결할 거야? 펠빅 잡을 거야? 뭐 그런 말 하는 쌤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명히 호흡근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코어가 뭐 푸어 포스처가 돼서 흉식호흡을 할 거다. 그래서 호흡근 훈련을 해가지고 코어를 잡은 다음에 중심 센터럴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잡을 거예요. 아, 저는 이 사람은 항상 서서 다니기 때문에 발을 먼저 잡을 거예요. 다 맞아요. 틀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빨리 할지. 뭐 담배를 엄청 피신다. 호흡근 안정화가 시급하시겠죠. 당연히 다 무너져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플 거고. 그래서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요로 인대들이나 뭐 주로 흔하게 많이 보는 부상들, 뼈가 부러지거나 프랙처가 되거나, 아니면은 발 쪽에 문제가 있거나, 텐던 럽처가 있거나,
주로 제일 많이 있는 거 뭐죠? 플랜터 파시아이티스가 있거나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앵클 페인 다이어그램이라고 구글에 치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떠요. 니 페인 다이어그램이라고 치면은 무릎 쪽에 어디가 통증인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제 제주도에 계신 원장님이랑 진천소원촌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진료를 같이 들어가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수들한테 아픈 부위를 손가락 하나로 찝어보세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와서 들은 얘기 중에 전 여기가 우리하게 아파요 라는 게 저는 뭔지 몰랐어가지고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게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배웠을 때는 아직 방사통이구나. 근데 정말 통증 같은 경우는 신경계적인 문제다 라고 하면 샤프 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 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버벌 코멘트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먹먹해요, 따끔거려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환자들이나 선수들이 얘기할 수 있는 버벌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버벌 코멘트에 따라서 이거는 머슬이겠다, 머슬일 확률이 높겠다, 신경일 확률이 높겠다, 아니면은 얘네들은 움직임에 대한 기능 부전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하게 이거 다들 배우셨잖아요. 뻔해요. 그냥 여기 주로 많이 다치고, 여기 다치고, 어제 CFL 나가고, 이쪽 다치고.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쭈루루루 있죠. 그래서 너무 뻔한 그림이라서 쉽게 넘어가게 되고, 발목 같은 경우는 기능 부전이,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나 안정성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런 기능 부전 같은 게 나오려면은 스프레인이 있거나, 프랙처가 있거나, 텐디노시스가 주로 있게 되죠. 마지막 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에 대한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선수들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인이랑 프랙처, 그 다음에 텐디노시스가 주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이 기능 부전이 생기면은 아프죠, 붓죠, 안 움직이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죠, 여러 가지가 쭈루룩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 쌤들도 계시는데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가 발목 치료를 잘한다. 왜? 이제 원장님은 잘 알고 그러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흐려서 그러는데 논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발목이 스프레인이 되면은 클리니컬 이발루에이션을 해서 프랙처냐 프랙처가 아니냐에 따라서 프랙처가 아니면 3일에서 5일을 쉬어야 돼요. 이따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붓기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나서 앵클이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모로로 쭈르륵 해서 MRI를 찍고 하게 돼요. 근데 저희 사촌 형이 독일에 사는데 형수님이 목이 아파서 병원을 정형외과를 가도 병원을 5번을 가도 엑스레이를 단 한 번도 안 찍어준대요. 클리니컬 이발루에이션 처음에 했을 때 너는 엑스레이 찍을 단계가 아니야 해서 운동 치료해. 끝. 그냥 저희 같이 아파요, 네, 약 주사 딱 보호대 짝짝짝. 절대 그쵸, 이제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흔하게 이런 거는 뻔하죠. 그레이드 1, 2,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이런 거는 쌤들도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원래 룰을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치료 교육 같은 거 따로 들으시게 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표거든요. Yes or No를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논문 쓰는 것처럼 리절트를 냈는데 결과값이 꽝이야. 그러면은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문제가 짜자자자자 이게 정확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최근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 스플린트가 발생을 하죠. 자주. 그래가지고 신가드를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쌤들은 신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 이쪽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보호대를 차요. 양말 안에다가.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신가드라고 여기 티비아랑 피뷸라 쪽 사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TA 쪽에 페인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거를 어제 신스플린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면으로 봤을 때 티비아가 있고 피뷸라가 있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멤브레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TA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요새 나오는 좀 이런 티어리 같은 게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과수축, 과활성화가 되면은 민대요, TA를. 그러니까 밀 수도 있대요. 100%다가 아니라. 그래서 멤브레인이랑 얘네들에 대한 그 컨택이 있는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이제 MRI상으로도 멤브레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막 엄청 뚜렷하게 안 나오죠. 왜? 머슬이랑 머슬이 너무 이렇게 딱 있으니까.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를 조금 잘 봐야 된다라고 요새들 많이 하더라고요. 발 쪽에서. 그래가지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주로 경골 이제 티비아에 외전을 하게 되면은 레츠가 아치가 올라가게 되고 아치가 상승이 되면은 훨씬 더 스테이블해지고 그럼 걷거나 뛸 때 충격 흡수가 되거나 이제 잘 밀어지게 되죠. 얘네들 같은 경우. 그래서 걸을 때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게이트 사이클을 나누게 되잖아요. 게이트 사이클을 나누게 되면은 처음에 그 입깎기라 그러나요? 저희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스탠스를 딛고 그 다음 스탠스를 해가지고 게이트 사이클이 0에서 100%를 갈 때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는 처음에 초기 디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회내를 제한을 하면서 신장성 수축을 해요. 컨트랙션을 해요. 그래서 발의 충격 흡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으면 신발이 이렇게 펴지는 듯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걸을 때. 그리고 나서 후기 디딤기 때 이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는 이제 외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제 단축성 수축을 통해서 발 아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이제 처음에 지지를 할 때 넓게 뗄 때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과단축이 된다. 그럼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얘네들이랑 쭈루루루루 같이 지나가는 라인인데 신경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탈사 터널 신드롬이 나오게 되죠. 원인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그래가지고 발목 터널 증후군이야, 손목 터널 증후군이야 하면 여기다가 그 마우스 할 때 여기다 끼잖아요. 끝. 그러면은 발목 터널 증후군이야, 뭐 할 거야? 라고 뭐 해야 되지? 라는 게 제 첫 생각이었거든요. 발목 터널 증후군? 뭐 해야 되지? 병원에서 그랬어요. 진짜로. 뭐 해야 되지? 발목 터널? 뭐지? 원인은 하나. 발목 터널 증후군에 관련된 근육이 뭐지를 모르니까. 발목이 이제 기능성 평발 혹은 평발같이 프로네이션이 돼 있으면은 이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과신장돼 있겠죠. 그 다음에 비골근에 그럼 이제 반대로 과긴장이 돼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평발이 나올 수도 있고 내측 아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정강이 통증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신스플린트라고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스플린트가 아닌데 근데 아파. 그러면은 신스플린트라고들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의 문제가 평발이고 너무 많이 뛰어서 과사형이 났다라고 하면은 쟤네들만 잘 잡아주기만 해도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근 같은 경우는 저런 타이트한 핏한 신발들을 신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시스 문제도 있겠지만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벌려졌다 뭐였다 이게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선수들이 가끔 여기다가 깔창을 끼죠. 깔창을 끼면 아치가 억지로 올라가게 되죠. 발의 풋 머슬에 대한 펑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도 깔창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깔창하거든요. 그쪽으로 다 보내거든요. 저희는 다 보내는데 거기 사장님, 실장님도 하는 얘기가 깔창을 하면은 아치는 올라갑니다만은 발 운동을 해 주셔야 이게 길어져요. 그쪽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가는
깔창 회사고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이지만은 그 회사 사장님도 이야기하시기를 신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깔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가락 운동을 어떻게 해서 아치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깔창을 짧게 끝낼 수도 있고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 피로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발로 인해 가지고 충격이 계속 오게 되면은 이제 티비아 쪽에 주로 생기게 되죠. 아니면은 성장기 때 생기게 되거나 뼈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에 대한 충격 완화, 이제 완충작용이 안 되게 되면은 바로 컴펜세이션으로 올리게 되죠. 이제 발목에서 다 충격을 흡수를 해야 돼.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무릎이 흡수를 하고 해야 허리까지 안 올라가는데, 이제 발목에서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주로 조인트를 넘어서 아프게 되죠. 발목 아픈 선수들은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팠다가 다시 내려오죠. 순서가. 발목이 뭐 삐었어요? 아팠어요? 인저리를 당했어요? 그럼 무릎인가? 아니죠. 골반으로 올라갔다가 허리로 왔다가 다시 무릎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발목이 아팠다가 하다 보면은 언제 아팠어? 어디부터 아팠어? 쭈루룩 얘기하다 보면은 발이었었구나. 그러면은 발부터 잡아놓고 같이 갈까? 이게 돼야겠죠. 통합적으로. 그리고 텐던 럽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생기게 되고, 탐스텐스트 같은 경우는 아실 거고, 플랜터 파시아이티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 페인이 제일 큰 거고, 이게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문이거든요. 2021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 풋 앵클 서저리라고 저게 나온 건데,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텐션이 떨어지면은 그 발목에 대한 돌시플렉션이 각이 늘어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닿아요. 근데 엄지발가락에다가 두고 쩍쩍쩍쩍 하게 되면은 달라요. 센치가 4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발 근육을 공부를 했으니까 얘를 반대로 각이 안 나오는 선수한테 발목 수술을 ATFL 수술을 한 상황이죠. 지금 포스트 오피 스테이트 오프니까. 그래가지고 스프레인 혹은 파셜 티어가 ATFL 그레이드 1, 2가 있대요. 그 다음에 크로닉 스프레인 CFL 있고, 그 다음에 텐디노패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인데 디스탈 쪽인데 포스트 오피에서 체인지가 돼 있대요. 타입 1 지금 그래가지고 네비큘러 본도 한번 나갔었었고, 그 다음에 올드 포스트 오피 스테이트 오브 피프트 메타타살본 태권도 선수거든요. 태권도 품새 선수인데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발목 부어 있고, 종합해 보면은 ATFL 그레이드 1, 2가 나가 있고, CFL 크로닉 스프레인 갖고 있고, 포스토피 체인지 했는데 지금 티벨레스 포스테리어의 텐디노패시가 심하게 있는 상황이고, 5번째 뼈 부러졌었고 네비큘러도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전국체전을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태권도를 못 하지만 뭐 이런 자세가 있대요. 하는 게. 근데 앵클 각이 안 나온대요. 아까 한 거를 반대로 역으로 리버스 시켜서 나와야 되는 그 각에서 엄지발가락 밑에다가 아령 쬐깐한 거 두고 그 상태에서 숙여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TA 쪽이 많이 아프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저희 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기분 탓이야, 괜찮아, 그냥 하라거든요. 아픈 건 기분 탓이야. 쭉 해서 한 10번, 15번 하고 뺐어요. 단지 그거 하나 하고 뺐어요. 자, 다시 동작해 볼래? 쭉 숙여줘요. 발목각 나와요.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에 대한 디스펑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티빌레스 포스테리어에 지금 텐디노패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이 안 나오게끔, 아프면 뭐예요? 페인이 있으면은 스테이블하게 뭉치려고 하죠. 원래 사람의 기본 신경계는 아프면 움츠리게 되게끔. 근데 그러게 되면 뭐예요? 얘네들이 디스펑션이 되게 되니까 그 굴레를 깨야 되죠. 어떻게? 디스펑션을 펑셔널하게 파실리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머슬을 시켰더니 그 다음 멘트는 아파요가 아니라 불안정해요. 아픈 게 클리어 됐으면 괜찮아. 불안정한 거는 계속
안 썼기 때문에 그 각 이상 안 썼기 때문에 그 각 이상 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발목이 얼마나 아팠어? 좀 꽤 오래됐어요. 크로닉이잖아요. 발목이 꽤 오래됐어요. 계속 내보자. 밸런스 운동 하니까 어제자로 두 번째였거든요. 거의 이제 70% 나온대요. 동작이 70%가 나온대요. 그래서 선수랑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병원에서 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받기는 받았었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0에서 7, 80%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약으로 한 10%, 20% 커버를 해서 시합 뛰어보자 라는 플랜이 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 같은 경우 같이 할 때 어떤 걸 했냐면은 아까도 한 것처럼 그 사진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들어가요. 혹시 삘까봐 오른쪽 발목이어가지고 오른쪽 발목은 테이핑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올까 했는데 제가 있던 미네는 지금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가지고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이 시간이 여유 있고 하면은 쌤들 한번 해보세요 할 텐데, 저희 선수 중에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 애가 55바퀴를 가는데 고등학생 형님들이랑 똑같이 타요. 힘으로 안 타고 몸으로 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제일 코치님들이 많이 말하는 게 몸에 힘 빼거든요. 몸에 힘 빼고 진짜 밸런스랑 테크닉으로만 해요. 근데 대부분 발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은 반바퀴 가면 떨어져요. 반바퀴 가면 떨어져요. 거의 다. 그래서 저거를 자꾸 이게 주거든요. 오늘은 한 바퀴 해보자. 한 바퀴 반, 두 바퀴. 하는 거에 따라서 발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발이. 하면서 같이 이제 엄지 쪽, 원래 이게 진짜 평발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올라오죠. 진짜 평발이었어요. 진짜 완전 기능성 평발이었어요, 진짜. 근데 기능성 평발이었으니까 2일 만에 올라와요. 네. 어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원래는 너무 크로닉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맨 처음 남구인가? 구미인가? 거기 사는데 맨 처음 진료받던 데에서는 시합을 포기하라 했대요. 근데 1년에 가장 큰 시합인 전국체전을 갑자기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품새 시범을 하다가 발목이 다쳐가지고 한국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해서 온 케이스여가지고,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발가락 운동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저희 지금 피겨가 레벨이 총 4개 레벨이 있거든요. 4개 레벨인데 그 두 번째, 가장 위에서 두 번째 레벨 주니어 랭킹 1위가 저희 센터에 다녀요. 지금 이제 중1위가, 지금 이때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13살 때 찍었는데 애가 기능성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앵클 스트렝스닝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앵클 스트렝스닝이 있으니까 웬만한 주니어 국대급으로 타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비군이거든요. 애가 키도 한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맨 처음부터 발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무릎이 아팠었는데, 타겟팅 하는 거는 발목 강화가 메인이었어요. 발바닥이랑 발목 강화. 깔창도 안 끼고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도자 선생님이 깔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깔창을 못 끼고, 저희 센터에서도 그래서 그냥 깔창 없이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기능 펑션 올리는데 1년 딱 잡았는데 지금 체전 금메달 따고 국가대표 상비군 지금 들어갔었고요. 여기도 지금 기능성 평발인 피겨인데 10살이에요. 10살. 지금 10살. 10살인데 저녁 8시 반에 와가지고 운동하거든요. 10살이. 네. 저 동작이 저 위에서 저렇게 하는 게 쉬워 보이죠? 안 돼요. 저희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발 엄청 잘 삐거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못 하더라고요, 잘. 그리고 리듬 체조 선수인데 발목을 다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발목 강화 같은 이런 운동도 같이 겸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다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 엑서사이즈라고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카프레이즈를 그냥 하면은 카프에 컨택이 되는데 스퀴즈 더 볼이라고 주로 많이 써 있어요. 볼을 그 뒤꿈치 쪽에 모아놓고 당기면은 애들의 피드백으로 저도 해봤지만은 그 흔하게 하는 카프레이즈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 좀 더 딥하게 속 안까지 뜨거워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그러면은 듣는 코멘트 듣기에도 확실히 딥한 머슬들이 되고 있구나. 딥한 거는 제가 타겟팅 하려고 하는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니까 그런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뼈 이제 그 메타타살이 있고 내비큐일러가 있잖아요. 걔네들에 따라서 저번에 왔던 태권도 시범단 애들 후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경희대 들어갔는데 발목을 좀 심하게 뺐었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었고, 농구 선수 고등학교 중3? 중3인데 얘는 이제 뒤에 쪽 CFL 문제여 가지고 뒤에 쪽 메인으로 컨택을 해 가지고 발 기능에 따라서 운동을 같이 발이랑 허벅지랑 발 어떻게 잘 밀어내야 되고, 첫 발을 뛸 때 자꾸 조금 삐끗을 자주 해가지고 불안해서 그 턴 동작이 안 돼가지고 움찔움찔 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저런 운동을 많이 시켰고요. 뭐 ACL 리컨 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발목을 중간에 같이 다치셨더라고요. 직장인 분인데. 그래서 이제 발을 잘 못 누르게 되면은 그냥 스쿼트인데도 떨어져요. 네, 아예 안 돼요. 그 누르는 게 컨트랙션이 아예 안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라이밍 선수인데,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발끝으로 잡고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성 플러스 나의 이제 한 번에 그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뭐 3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발끝을 잡고 얘를 쳐서 올라가서 그 홀더를 잡아야 되니까 그 패턴을 어시스트하는 동작을 뭐 이런 식으로도 같이 하게 되고, 이 선수는 이제 무릎이 나갔었는데 발목이 워낙 심하게 다친 선수, 바이파텔라가 됐었거든요. 여기가 바이파텔라라고 여기 그 무릎뼈가 이렇게 절반으로 뽀개졌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무릎끼리 부딪혔는데 진짜 이렇게 뽀개졌거든요. 절반으로 딱. 그래서 서울 어디였더라? JS 병원인가? 거기에서 와이어 다 감고 와가지고 재활하다가 학교에서 나 버스 잘못 내리다가 뚝 해가지고 무릎 재활 거의 다 끝났었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발 기능 향상해야 되니까 볼 터치 하면서 파워 있게 올라가는 거 하면서 불안정한 면에서 첫 발 지지가 불안정하면은 그 다음 무브먼트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첫 발은 좀 스테이블한 거를 두고 그 다음에 저런 그 폴리오 박스들 같은 걸 둬서 조금 불안정한 면이더라도 그 다음 무브먼트를 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볼 주고받는 저런 기본적인 운동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은 내재근 쪽에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지 벌린근도 있고 짧은 발가락, 그 다음에 긴 발가락 아까 있죠? 걔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 중요하고, 근육은 아니지만 족저근 플랜터 파시아의 얘네에 대한 어떠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 완전 내재근은 아니지만은 이제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랑 생각보다 티비얼리스 안테리어 문제가 많아요. 주로 점프 뛰고 하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프 뛰는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TA에 대한 운동은 안 되게 되고 이제 카프에 대한 운동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프가 너무 타이트해져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그 앵클 돌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신 스플린트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신 스플린트가 카프의 문제다
카풀 열심히 풀었는데도 신 스플린트가 안 떨어져요. 그럼 티비얼레스 포스테리어의 문제가 좀 더 있겠죠. 얘네들을 룰아웃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필드에서 간과하고 있는 운동이 이제 TA에 대한 스트렝스닝을 잘 안 해요. 네, TA에 대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카프레이즈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쫙 하는데 TA에 대한 운동이 많이 없거든요. TA에 대한. 그래서 TA에 대한 운동을 조금 마지막으로 생각을 좀 잘 해 보시면은 발 재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네.